안녕하세요 밀리니 여러분. 오늘은 미국 부동산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제가 이메일로 정말 많은 양의 오프마켓 딜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를 느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채널 집중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저희 첫 영상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 꿈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멀티 유닛이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결국은 멀티 패밀리, 그러니까 10유닛 이상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내공을 쌓고 있는 건데요. 요새 이렇게 10유닛 이상의 큰 멀티 유닛들을 판다는 오프마켓 이메일들이 제 인박스에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프레디 맥에서 1월 달에 발표했었던 Multifamily Maturity Risk라는 리포트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리포트는 저희가 이 하단 링크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도에 9,290억 달러 정도에 되는 론이 만기가 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정말 많은 양의 론이 이번 연도에 만기가 되는데 단기 론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코비드 때 아주 낮게 받았었던 론들이 이제 상환이 되는 시점이 다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의 이자율과 지금의 이자율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매물들이 리파이낸스를 하지 못하고 마켓에 내놓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상업용 몰개지는 변동성 이자기 때문에 리파이낸스를 했었을 때 시점이 어디에 이자율이 있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10년간의 이자율이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7%인 이 이자율과 내년에 5%인 이자율이라면 그 2%의 이자율 차이가 커머셜 마켓에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몇의 사람들은 지금이 정말 멀티 패밀리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만기가 되는 그 론들 중에 그러면 아파트는 몇 퍼센트를 비율을 차지하냐 제가 알아봤거든요. 이번 연도에 상환되는 전체 빚에서 12%는 아파트, 38%는 호텔과 모텔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호텔과 모텔에도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재융자 리스크가 진짜 확실하게 있는 건지, 이게 정말로 사실인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지 제가 뉴스를 몇 개 검색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리타야 캐피털이라고 1,700개가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이 신디케이션 회사가 356 million 달러를 갚지 못하고 forbearance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재융자 리스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또 놀란 사실이었는데 무려 이 아파트들은 89% 이상의 occupancy rate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재융자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occupancy rate도 괜찮고 분명 렌트도 올랐을 텐데 이자율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재융자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딜은 신디케이션 딜이었기 때문에 지금 신디케이터랑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식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기사도 읽었는데요. 그 기사는 시카고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240 million 달러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 변동성 이자율 때문에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 아파트들은 3개의 큰 그 아파트 컴플렉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받고 있는 렌트로 뎁트를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아마 이것도 마켓으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두 가지의 예만 봐도 재융자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보면은 2024년도 후반부터 2025년도까지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멀티 패밀리들이 마켓에 나올 확률이 있는지 아실 수가 있죠. 근데 프레디 맥의 리포트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는 재융자 리스크를 가진 매물들이 모두 다 가진 게 아니라 몇몇 멀티 패밀리만 갖고 있는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멀티 패밀리들이 다 마켓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 다 재융자를 못할 거라는 건 아니지만 소수의, 그러니까 포션이 아마 마켓에 나오고 팔리지 않을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렌탈의 수요가 아직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렌탈 시장 마켓이 아직도 뜨겁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로는 코비드 때를 지나면서 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만 그 지역들은 아무래도 NOI, Net Operating Income이 커짐으로써 이 이자율은 커버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융자를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프레디 맥은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은 DSCR의 requirement를 만나지 못하는 1.25 아래에 아마 매물들이 마켓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매물들은 DSCR이 1.25가 넘는데도 판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듀 딜리전스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5가지의 시티가 지금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아틀란타입니다. 아틀란타가 1등인데요. 12 빌리언 달러의 양의 그 부채가 만기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달라스가 8 빌리언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덴버도 7 billion dollars, 그 다음에 휴스턴이 6 billion, 그 다음에 시카고가 5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도시, 아틀란타, 달라스, 휴스턴, 콜로라도, 덴버, 그 다음에 시카고까지 이 5가지의 도시들이 리파이낸스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 마켓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멀티 패밀리에 아마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아평밀에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사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투자를 해왔는데 2024년과 2025년에 아무래도 기회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2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다운페이,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그 다운페이를 저희가 1031을 하면서 준비를 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모아서 준비를 할지 아직은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다운페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플랜을 짜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계인데요. 이 관계는 브로커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마켓에 매물이 올라올 경우 브로커들을 통해서 먼저 파켓 리스팅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이 매물들을 뿌리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페이스북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브로커들과 좀 연락을 많이 나누고 저희의 바이박스를 쉐어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의 딜들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첫 번째는 아니더라도 한 20번째는 돼서 저희한테도 턴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또 들었던 생각은 제가 아파트만 고집할 게 아니라 호텔과 모텔이 40%나 이제 만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텔과 모텔에도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관심 있게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호텔을 만약에 운영을 한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지 상상만 가지만 일단 그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기 때문에 오픈 마인드셋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켓에 머물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마켓이 어떻게 움직이든 잘 되든 못 되든 이자율이 더 올라가든 이자율이 더 내려오든 아무래도 저는 마켓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진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이렇게 상업용 멀티패밀리에 생기는 변화가 분명 레지덴셜에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마켓에 머물면서 2024년도는 매물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결국은 이런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집들을 리파이낸스 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갖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라도 이제 재융자를 받아서 갈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탑다운으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좀 약간 영향이 분명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